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위기화학 제3장의 7번째 강의고요. 자, 3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반응, 알케인의 라디칼 치연 반응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라디칼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탄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 중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죠. 근데 사실 라디칼과 관련된 내용이 쉬운 내용이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친액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 전자쌍의 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 그게 오히려 컨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가 여기 라디칼의 치연 반응과 같은 내용을 이 유기화학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챕터에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교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내용을 유기화학 교재의 이제 좀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따로 사실 설명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걸 또 뒤쪽에서 설명을 하자니 앞쪽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앞쪽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좀 앞쪽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앞쪽에 2장에서 알케인,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설명을 안 한 유일한 게 뭐냐면 화학 반응이었거든. 알케인과 사이클로 알케인의 화학 반응. 이 반응은 딱 하나 있잖아요. 라디칼 치환 반응.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케인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은 이제 반응 메커니즘, 엔탈피 변화, 그다음에 치환 반응과 동위원소 효과, 그다음에 이제 할로젠 반응의 온도 의존성, 고급 알케인의 할로젠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실제 반응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조금 응용적인 문제, 좀 고급 문제로 나타나면은 엔탈피 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좀 출제가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두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 고급 알케인 할로젠화 반응, 요거는 이제 선택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기 부분, 요 세 부분이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좀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우선 탄소 라디칼이 관여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반응 중간체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탄소 라디칼이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뭐 에테인을 한번 볼까요? 에테인.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 중에 하나인 요런. 사실 골격 구조를 선호하는데 이게 또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들을 좀 표현해야 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귀찮잖아요. 진짜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자, 개념적으로 알케인의 탄소-탄소 결합 및 CH 결합. 그 공유 결합이 균일 분해되면 생성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여기 결합이 균일 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각각의 탄소 쪽에 라디칼이 존재하면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알케인의 할로젠 치연 반응이잖아요. 중간체로 탄소 라디칼이 관찰이 돼야 되거든.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져야 치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라디칼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일단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야. 그럼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여기 CH 결합. 여기가 균일분해 되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 편으로도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1번과 2번이 둘 다 가능하냐? 다 안 돼요, 얘. 둘 다 안 돼.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해. 자, 왜? 이 결합들이 균일 분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봐봐요. 368kJ/mol, 435kJ/mol. 이거 되게 높은 값이에요. 되게 높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결합들을 균일 분해해서 끊어지는데 이 균일 분해해서 탄소 라디칼을 만드는 쪽으로 반응을 설계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제공될 수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결합들이 끊어지기 전에 다른 부분이 먼저 작살나요. 이게 끊어지기 전에 다른 부분들이 먼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서 이 결합을 끊어내는 쪽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해도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내용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못한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알케인으로부터 이제 탄소 라디칼 중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유기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에너지로 탄소-탄소 결합, 탄소-수소 결합의 공유 결합에 직접 균일 분해해서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매우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렵다. 에너지도 높고 설사 그만큼의 에너지가 제공된다라고 해도 다른 부분이 먼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게시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게시제. 게시제 라디칼을 통해서 반응 기질이라고 했던 알케인 쪽으로 탄소 라디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탄소 라디칼은 게시제 라디칼 분자와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돼요. 게시제, 이 게시제라고 하는 게 뭐냐? 라디칼 화학종이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할로젠 같은 경우 X2 형태인데 보통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죠. 이게는 굉장히 잘 끊어져요. 그 값이 상당히 그래도 앞쪽편보다는 낮잖아요. 뭐 300, 400 그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X2라고 하는 게 균일 분해가 돼요. UV 파장에 에너지를 쪼여주던 아니면 가열을 하던 이렇게 균일 분해돼서 두 분자의 할로젠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 있죠. 요게 게시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시제 역할. 게시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반응 기질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응 기질 쪽에 탄소 라디칼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시제가 만약에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반응 기질 자체에서 균일 분해가 되면서 라디칼이 만들어졌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게시제를 먼저 만들고 게시제 라디칼을 먼저 만들고 그걸 통해서 반응 기질인 알케인의 라디칼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록사이드, 과산화물이 있어요. 과산화물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갖고 가면은 두 분자의 이런 라디칼 화학종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죠. 이렇게 결합 만들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CO2가 되는 거예요. CO2. 그리고 여기 페닐기가 벤젠골이잖아요. 벤젠골이 쪽에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게시제 라디칼인 거예요. 게시제 라디칼. 이렇게 과산화물의 이제 균일 분해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다중결합을 만들면서 여기 CH3 쪽에서 한쪽은 결합이 이렇게, 그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탄소 라디칼이긴 한데 여기가 CH 결합이 균일 분해되면서 혹은 탄소 결합이 균일 분해되면서 끊어진 건가요? 여기 부분은 탄소 결합이 균일 분해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반응 기질의 라디칼이 먼저 여기 이 물질의 라디칼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되면서 끊어진 거지 가열했다고 해서 여기 결합이 직접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를 좀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라디칼 화학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간단히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과산화물, 퍼록사이드 구조고 그냥 이렇게 나타내줘서 두 분자의 RO 라디칼, 알콕시 라디칼이 관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보통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라디칼 형태, 여기도 탄소 라디칼 형태 이런 식으로까지 변화가 되는 게 정확한 형태긴 한데 보통 메커니즘을 그릴 때는 그냥 여기 구조에서 이 알콕시 라디칼 형태에서 이게 반응 기질과 반응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해 주시고 자, 이게 AIBN이죠. 요거 제가 메커니즘 설명할 때 요 구조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균일 분해할 때 AIBN이고 질소가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쪽 탄소 쪽으로 라디칼 화학종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질소가스가 이탈되고 요 화학종이 만들어진다. 지금 오른쪽 편의 생성물 쪽에서 그렇죠? 생성물 쪽에서 존재하는 라디칼 물질 그게 다 뭐야? 게시제 라디칼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이에요. 게시제 라디칼. 그래서 일단 게시제 라디칼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반응을 볼 건데 알케인 가장 간단한 메테인 CH4로부터 메테인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CH4에다가 Cl2라고 하는 물질을 반응시켜요. 그럼 Cl2는 앞쪽에 본 것처럼 Cl 라디칼 형태로 균일 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반응 게시제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Cl2가 되면서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CH3Cl에 HCl. 저
CH4의 수소 원자 하나가 클로라이드로 바뀐 거잖아요. 치연 반응이지. 치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뭐를 거쳤어? 탄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중간재를 거쳤어. 그래서 알케인의 라디칼 치연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 명칭을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라디칼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 얘는 연쇄 반응이라고 보통 불러요. 연쇄 반응. 보통 이제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는 반응, 사이클을 거쳐서 진행되는 반응에서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쇄 반응은 세 단계로 반응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본 것처럼 개시 단계, 이니시에이션 해주는 단계예요. 개시 단계는 뭐냐면 개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단계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전파 단계가 있어요. 전파 단계. 얘는 이제 반응 기질이 관여가 되는 단계고, 전파 단계는 전파 1단계와 2단계로 다시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 단계, 전파 1단계, 전파 2단계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개시 단계는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단계. 이게 개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클로라이드 두 개가 열이나 광학적인 조건 하에서 균일 분해가 돼서 두 분자의 클로라이드 라디칼이 만들어졌다. 이게 개시 단계. 오케이? 그 다음에 전파 단계는 이 개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시제 라디칼이 이제 반응 기질과 실제로 반응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 전파 단계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전파 1단계. 전파 1단계. 전파 1단계는 개시제 라디칼에 존재했었던 라디칼 성격. 그게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반응 기질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개시제 라디칼이잖아. 개시제 라디칼에 존재했었던 라디칼 성격이 어디로 전달이 돼? 얘가 반응 기질이잖아. CH4라고 하는 메테인 반응 기질이죠. 이 반응 기질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어. 전파 1단계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개시제 라디칼, 그 개시제 라디칼에 존재했었던 라디칼 성격이 어디로 전달이 된다? 반응 기질 쪽으로 전달이 된다. 수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반응 기질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전파 1단계. 그럼 전파 2단계는 뭐? 반응 기질의 라디칼 성격이 다시 누구한테 가냐면 개시제 라디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개시제 라디칼이 균일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Cl2와 반응을 하면서 개시제 라디칼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전파 2단계. CH3기가 클로라이드와 반응하는 거죠. 요거 메커니즘은 앞쪽에 라디칼 파트 메커니즘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특히 라디칼 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부분에서 다 설명했던 메커니즘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메커니즘 다 그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시제가 기질과 반응을 해요. 이 전파 1단계. 그래서 반응 기질 쪽으로 라디칼의 성격을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개시제 라디칼이 뭐와 반응하냐면 Cl2라고 하는 물질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최종 생성물이 되는 거죠. 뭐 CH4에서 수소 원자 하나가 클로라이드로 바뀐 거니까 이게 생성물이야.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Cl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 얘가 뭐니까? 개시제 라디칼 형태니까. 그래서 전파 2단계는 반응 기질이 Cl2와 반응을 하면서 개시제 라디칼 형태의 물질과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게 전파 2단계예요. 전파 1단계, 전파 2단계.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얘가 계속 만들어지잖아. 이게 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이걸로 가잖아. 그럼 이게 반응 기질과 또 반응을 하고, 쭉 반응하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반응이 진행되겠어요? 저 반응 기질이라고 하는 CH4가 사라질 때까지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쵸? 그래서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쇄 반응.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결 단계인데, 종결 단계는 사실 어느 시점에서 종결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종결 단계는 개념이 뭐냐면 라디칼 성격이 없어지는 단계가 종결 단계거든요. 라디칼 성격이 없어지는 단계. 그러면 자, 반응 기질, 이 전파 단계죠. 전파 1단계와 전파 2단계에서 존재하는 라디칼 성격을 보세요. 뭐가 있지?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그쵸? 이 두 개가 존재해요, 실제. 반응 개시제 라디칼, 그게 반응에 참여하니까. 그리고 저 개시제로부터 만들어지는
반응 기질 쪽의 라디칼. 이 두 개가 전파 단계에서 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종결 단계는 뭐냐면 이 반응 전파 단계에서 존재하는 이 라디칼끼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야? 라디칼 성격이 사라지는 거. 그게 종결 단계예요. 클로라이드와 클로라이드가 반응할 수도 있고요. 클로라이드와 CH3 라디칼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럼 클로라이드와 클로라이드가 반응하면 Cl2가 되니까 다시 반응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라디칼과 CH3 라디칼이 반응을 해. 그럼 얘가 반응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생성물. 땡큐지.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 CH3 라디칼과 CH3 라디칼이 반응할 때. 그러면 에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걔는 내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거든? 얘만 사실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동결 단계는 전파 과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라디칼끼리 반응하는 것보다는 라디칼 화학중이 뭐 반응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Cl2라든지 그것들과 반응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종결 단계는 보통 전파 과정이 일어나는, 전파 단계가 끝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반응 전파 단계에서 존재하는 라디칼의 농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전파 단계가 종결이 되는 시점에서 종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근데 무조건 그렇진 않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메커니즘들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반응을 전체 계산해보면 전체 반응식은 전파 단계는 반응 기질이 관여가 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파 단계는 실제 전체 반응식을 따질 때 개시 단계죠. 죄송해요. 개시 단계. 개시 단계는 반응 기질이 관여가 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따질 때 개시 단계 필요 없습니다. 종결 단계도 필요가 없어요. 이 전체 반응식은 전파 단계, 전파 1단계와 전파 2단계, 거기서 관찰이 됐던 그 변화, 그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전파 1단계는 수소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파 2단계는 할로젠이 제거가 됩니다. 이게 Cl2와 반응하면서 할로젠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따져보잖아요. 그럼 CH4, Cl2, CH3, Cl, HCl. 이렇게 돼요. 전체 반응식은 전파 1단계와 전파 2단계의 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건 이제 전체적인 반응 메커니즘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게 되게 잘 일어나는 반응이긴 한데, 문제없이 원하는 형태로만 반응이 잘 진행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는 문제점이 사실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문제점, 다중연소화 반응. 폴리클로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CH4에다가 Cl2를 처리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앞쪽에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거잖아. 이걸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어. 이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얘가 만들어져도 여기 수소원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기질에 존재하는 수소원자, 저 수소원자 하나가 관여가 돼서, 그러니까 저 수소원자가 개시제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반응 기질의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수소원자가 존재하면은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얘가 다시 반응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물질이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또 반응물이 될 수도 있네? 그럼 이게 하나가 더 바뀌고 그럼 수소원자 여기도 남아있잖아.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다 변화가 될 수 있냐면 4개까지 다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폴리, 여러 개의 클로라이드가 반응 기질에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다중염소화 반응, 폴리클로레이션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는 게 되게 흔해요. 다혼합물로 생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혼합물로 생성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 다중염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반응을 설계할 때 그나마 선택성을 높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택성을 높여서 반응을 시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이 물질을 굉장히 과량을 만들고 싶잖아요. 아니 과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물질만 선택성을 높여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엄청 과량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져도 여기서 다중염소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반응물질이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반응물질이 되지 못하게 이거의 양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들어져도 얘가 계속 반응물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선택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얘를 엄청 과량 쓰는 거야. 얘를 엄청 과량 쓰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쭉 진행되죠? 다 얘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설계하면 그나마 선택성을 좀 높일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뭐 1대1, 1대2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혼합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응 선택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은 이 CH4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선택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선택성이 높아질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냐면 이렇게 알릴릭 위치나 벤질릭 위치, 그 위치에 할로제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는 굉장히 선택성이 높아요. 왜? 여기 이중결합에 대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 여기가 뭐냐면 알릴릭 위치거든. 그리고 벤젠고리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벤질릭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들에 대한 선택성은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탄소 라디칼 중간체가 생성이 되면은 이쪽에 이중결합들, 저기도 이중결합이 존재하죠. 저 이중결합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공면구조가 생성될 수 있고, 그 공면구조의 생성으로 인해서 안정도가 되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느 한쪽의 시약을 굉장히 마량을 쓰지 않더라도 이쪽 부분들에 대한 선택성만 굉장히 크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한 선택성인 거죠. 자,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결합 해리 에너지 자체가 차이가 크게 나요. 여기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올라가게 될 거니까 여기 결합이 끊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로 이런 화합물에다가 BR2를 UV 파장 에너지 조건에서 쏘여주든지 아니면 MBS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MBS예요. M-브로모 숙시니마이드라고 부르는 화학조. 되게 많이 쓰는 시약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조까지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구조는 제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시험을 보면은. 자, 어쨌든 이렇게 불러지는 게 MBS라고 하는 시약이다. 얘는 BR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반응 조건에 따라서는 이거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 MBS로부터는 두 가지 화학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BR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BR2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제 UV 파장의 에너지가 쏘여진다. 그럼 얘가 반영가 됩니다. BR 라디칼이. 그래서 BR 라디칼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라디칼을 경유해서 진행되는 반응이니까 MBS를 이용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만 굉장히 크게 이제 들어간 형태의 화합물이 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입체화학적인 부분도 나오는데, 자, 반응 메커니즘 보면 지금 이쪽 편 탄소 쪽에서 지금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화합물에서 클로라이드 라디칼이 먼저 만들어지겠지. 게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파 1단계. 여기 존재하는 수소와 클로라이드 라디칼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쪽 탄소 쪽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져.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가 존재하면서 여기가 탄소 라디칼이에요. 그러면 이 탄소 원자의 혼성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탄소 라디칼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sp2 혼성이에요. 평면 삼각형으로 이게 존재하면서 p오비탈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 그쵸? 지금 이 결합들이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고 보면은 여기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p오비탈 하나는 이렇게 서 있거든? 그리고 이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디칼을 가지고 있는 탄소 이 반응 기질이 Cl2와 반응을 해서 클로라이드가 결합이 되는데, 클로라이드가 접근을 할 때 이 p오비탈에 앞쪽 편 로브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쪽 편 로브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sp3 탄소가 탄소 라디칼 중간체 sp2로 변화가 돼요. 얘가 탄소 라디칼 중간체 형태죠. 그 다음에 이게 반응이 진행되면서 다시 sp3로 되거든. sp3였던 게 sp2를 거쳐서 다시 sp3가 돼요. 그러면 sp2라고 하는 탄소를 거치게 되면은 어떤 반응 형태가 진행되냐면 라셀 문화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라셀 문화물.
이 개념은 사실 입체화학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들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 라셈 혼합물. 아세닉 혼합물은 이 두 화합물이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 있는 화합물이거든요. 그게 동일한 확률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는데 p-오비탈이 앞쪽 편 로브에서 클로라이드와 반응할 수도 있고 이 p-오비탈이 뒤쪽 편 로브, 칠판의 뒤쪽 편 로브에서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배합을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다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어차피 sp3였던 게 저희가 카이랄리티가 있던 없던 다 sp2를 거쳐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라셈 혼합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여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체화학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4장에서 입체화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듣고 나서 여기를 다시 좀 돌아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자, 개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앞쪽에서 이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부분은 잠깐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입체화학적인 부분을 안 배우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 부분 다시 돌아오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세인의 다이오라디칼 염화 반응은 그 수득률이 매우 낮으나 사이클로헥세인의 반응은 수득률이 꽤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염화 반응 같은 경우는 선택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뒤쪽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원자의 성격인데, 헥세인 같은 경우는 사슬형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사이클로헥세인은 여기 탄소 원자들에 다 수소 원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 모든 수소 원자, 모든 탄소가 붙어 있는 수소 원자가 다 2차로 성격이 다 같아요. 근데 NXN 같은 경우는 다르죠. 여기는 1차 수소가 붙어 있는 거고, 1차 수소가,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는 2차 수소고요. 여기도 2차 수소. 이렇게 대칭성을 보면은 여기는 여기랑 같고, 여기는 여기랑 같고, 말단은 같고. 그러니까 NXN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들의 성격이 다른 게 총 3가지가 존재해요. 말단의 1차, 그 다음에 2차긴 한데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에 참여되는 수소 원자가 서로 성격이 다른 것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진행되는 반응 수득률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혼합물로 얻어지니까. 그런데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던 한번 치환이 일어나면은 그 생성물의 구조는 모두 다 동일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염화 반응에 있어서의 반응 수득률이 꽤 높은 편이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B번. 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의 합성을 위해서 요거로부터 뭘 만드는 거냐면 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이니까 하나가 치환된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가 치환된 거. 합성을 위해서 사이클로헥세인과 CL2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본 것처럼 다중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탄소 원자의 수소 원자 하나가 클로라이드로 바뀌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한 번만 반응이 일어나게끔, 얘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얘를 무조건 과량을 써야 됩니다. 엄청 과량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 한번 치환된 생성물이 얻어지더라도 이 농도보다 반응물의 농도가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반응물이 CL 라디칼이 되겠죠. CL 라디칼과 반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을 높은 수율로 얻기 위해서는 사이클로헥세인을 클로라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과량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엔탈피 변화예요. 엔탈피 변화. 자, 엔탈피 변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생성물 쪽에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합에서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합을 빼주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냐면 결합.
끊어지는 결합과 생성되는 결합의 그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결합 해리 에너지로 제시가 되면은 저 결합 해리 에너지는 다 플러스 값이거든요. 왜? 결합이 끊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값으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간혹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로 제시가 되면서 그 값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걔는 뭐냐면 생성되는 결합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은 그 반응 기질 쪽으로 들어가는 그 반응 기질에 제공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제공이 되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제공이 될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생성되는 결합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이제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을 빼주시면 돼요. 얘가 끊어지는 거지. 얘가 끊어지는 결합, 생성되는 결합.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 플러스 값으로만 제시가 되면은 결합 해리 에너지 값, 요거 끊어지는 거, 요 두 개를 더한 값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요거 두 값이 제시가 되겠죠? 요거 두 개 합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105가 되겠지. 자, 근데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결합 에너지다. 결합이 끊어질 때의 에너지와 방출될 때의 에너지, 그 값으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반응 기질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제시가 될 거고, 생성되는 결합, 그럼 얘는 결합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그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더해주면 돼요.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5kJ/몰의 에너지를 갖는다. 발열 반응이네. 그렇죠? 발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개시 과정은 반응 기질이 관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식을 따질 때도 그랬는데, 에너지를 계산할 때도 개시 과정은 생략하면 돼요. 개시 과정은 고려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종결 과정도 고려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반응 기질이 관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반응 시기나 이 에너지는 반응 기질이 무조건 관여가 되는 그 단계에서만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전파 1단계의 에너지와 전파 2단계의 에너지 변화, 그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전파 1단계 엔탈피 변화를 보면은 여기 클로라이드 라디칼이 반응 기질과 반응하는 거잖아요. 얘가 끊어지는 결합이 되겠지. 435. 새로 생성되는 결합은 뭐예요? H와 Cl 사이의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431. 그래서 전파 1단계 엔탈피 변화는 플러스 4kJ/몰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흡열 반응으로. 근데 전파 2단계가 굉장히 발열 반응이죠. 자, 보시면 여기 전파 1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반응 기질의 라디칼이 Cl2와 반응을 하는 거죠. 끊어지는 결합은 Cl2, 생성되는 결합은 CH3와 Cl 사이의 결합.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9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전파 1단계와 전파 2단계 합이 전체 반응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05kJ/몰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흡열 반응 단계, 여기가 발열 반응 단계. 전체 반응은 발열 반응, 105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고, 여기 부분이 이제 중간체 과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 과정의 전이 상태, 두 번째 과정의 전이 상태다. 그래서 에너지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로젠의 종류에 따라서, X2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 놓은 건데, 계산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결합 해리 에너지 값들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 CH4에서 이거 결합 끊어지는 거니까 할로젠에 관계없이 다 동일한 값이고, 여기는 다 할로젠이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로젠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CH4에다가 각각의 할로젠 F2부터 Cl2, Br2, I2를 도입을 시켜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H 값의 변화가 F는 마이너스 431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고, 얘도 발열, 여기까지 발열, I는 플러스 55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의 자발성,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델타 G 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요렇게 보통 우리가 붙죠. 델타 G 제로값을 델타 H 제로에서 T 델타 S 제로 요걸 빼주는 값인데 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 값에 비해서 요 값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간혹 요거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정확히 같진 않겠지만 이게 제로가 아니니까 정확히 같진 않지만 요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게 유사한 값을 가질 수 있기는 해요. 아예 경향성이 확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델타 G 제로 값이 델타 H 제로 값, 뭐 제로라고 하는 건 빠져 있지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요 식에서 요 값이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델타 G 제로 값이 델타 H 제로 값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얘도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얘만 역반응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I2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정반응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점 확인해 주시고 자,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인의 자유라디칼 염화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반응 기질이 에테인이에요. 에테인이 이제 CL2와 반응하는 겁니다. 뭐 반응의 메커니즘 차이는 없어요. 메테인이든 에테인이든 뭐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BD 값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각 단계의 델타 H 제로 값, 엔탈피 변화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이 반응에 대한 총괄적 델타 H 제로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반응을 보시면 반응 단계부터 보시면 개시 과정이 있겠죠. 개시 과정은 이제 CL 라디칼이 생성되는 과정. 두 번째 CL 라디칼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전파 단계. 전파 단계는 전파 1단계, 2단계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CL 라디칼 하나가 뭐와 반응하는 거예요? CH3기와 반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클로라이드 라디칼 하나가 이쪽에 수소로 공격하게 되고요.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HCl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CH2에 CH3 라디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전파 1단계는 대시제에 존재했던 라디칼이 반응 기질 쪽으로 전달이 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 전파 2단계는 반응 기질에 존재했던 라디칼 성격이 다시 누구한테로? 개시제로 전달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L2와 반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CH2 CL이 생성이 되고 CH3 그 다음에 CL 라디칼이 재생이 되죠. 뭐 메커니즘 앞쪽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종결 단계는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를 보는 건 개시 과정은 볼 필요 없고 전파 과정, 전파 1단계와 2단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면 전파 1단계에서는 끊어지는 결합이 뭐예요? 여기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죠. 여기가 끊어지는 결합. 자, 이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값이 몇이냐면은 410이에요. 자, 거기에서 새로 생성되는 결합, H와 Cl 사이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요게 431이에요. 결합 에너지가. 물론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보면 얘는 끊어지는 결합이니까 플러스. 얘는 생성되는 결합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뭐만큼? 431만큼 방출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1kJmol이에요. 그래서 전파 1단계도 21kJmol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 끊어지는 결합이 요거죠. CL2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때는 이 CL2 사이의 결합 에너지 값은 242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결합, 요결합이 생성되잖아요. 클로라이드와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이게 생성되는데 요 결합이 생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339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7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전파 1단계, 전파 2단계 모두 다 에너지를 방출하네요. 자, 그러면 총괄 전체는 몇이 돼요? 전파 1단계랑 전파 2단계 더해주시면 되잖아.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97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18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동위원소 효과, 아이소토프 이펙트라고 일합니다. 동위원소 효과. 자, 얘는 뭐냐면 다단계 반응에서 속도 결정 단계를 알아내기 위한 대표적인 실험적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동위원소 효과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보통 동위원소 효과, 뭐 여러 가지 원자,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수소 그리고 듀테리움. 얘는 보통 우리가 부르는 수소,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경수소죠. 얘는 중수소. 그쵸? 얘는 이제 이 원자의 원자 질량이 1인 거고, 얘는 원자 질량이 2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 질량이 차이가 나요. 1과 2. 근데 얘는 보시면,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 질량이 12인 것과 탄소는 13인 것. 이것도 하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2인 것과 13인 것. 근데 얘도 수소 원자가 1인 거, 듀테리움은 2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1, 2, 이것도 하나 차이가 나는데 배율로 보면 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으로는 1 차이가 나겠긴 하겠지만 원자 질량으로 봤을 때 1 차이긴 하지만 2배가 되는 거고 얘는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 수소 원자와 듀테리움 사이에서의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중수소, 듀테리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D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동위원소 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가 중수소예요. 자, 일반 수소 원자, 보통 우리가 경수소라고 부르는 거, 경수소와 거의 유사한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더 무거워요. 더 무겁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좀 더 강한 고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와 예를 들면 CH와 CD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결합이 더 강하다? 이 결합이 더 강하다. 그 말은 이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크다. 바꿔 말하면 이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다. 이게 속도와도 관련이 되거든요. 이 결합이 끊어지는데 더 느린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합이 끊어지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의 활성 에너지가 이거보다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케인 치연 반응을 가지고 이제 동위원소 효과를 비교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반응 기지, 여기 CH4죠. 그럼 여기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CL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시제와 반응을 하면서 끊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쵸? CH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 있거든? 그럼 CD도 똑같이 끊어질 거예요. 듀테리움은 수소 원자와 화학적인 성격은 거의 같으니까. 자, 근데 무게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무게가 다르고 이 결합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반응을 진행을 했더니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의 속도 상수값을 보니까 KH, KD 비교해 보니까 KD에 대해서 KH가 몇 배만큼 큰 거야? 12배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저 CH 결합이 CD 결합에 비해서 끊어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지. 만약에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 CH 결합, CD 결합이 끊어지는 게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1이어야 돼요. 수소든 듀테리움이든 이게 속도를 결정하는 데 관여가 되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1이어야 될 거야.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와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가 같을 테니까. 근데 다르다는 얘기는 저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CH 결합보다 CD 결합이 끊어지는 게 확연히 느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H 결합 대신에 CD 결합으로 바꿨을 때 반응 속도 상수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 결합이
속도를 결정하는데 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CH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할로젠을 가지고 이제 속도를 계산을 해본 거, 여기 값들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알케인과 X 라디칼의 반응으로 탄소 라디칼이 생성되는 전파 1단계의 활성 에너지로부터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반응 속도를. 자,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플로라이드가 몰당 이제 그 활성 에너지 값이 제일 작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네요. 상대적인 속도를 계산을 했더니, 27도일 때, 300K죠. 절대 온도로. 그리고 500칼빈일 때 보면은, 일단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맞죠? 맞고, 플로라이드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죠? 느려지게 돼요. 느려지게 되겠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느려지게 되고. 자,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한 값이에요. 상대적 속도를 계산을 한 값이고, 이게 실제 반응에서의 결과가 맞는지를 본 거예요. 얘는 이론적인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한 거고, 실제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론적 계산 결과 플로라이드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질 거로 예상이 됐어요. 실제 실험을 통한 결과도 이 이론적 계산값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같은 할로젠화 반응에서도 반응 온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쪽에 말씀드렸잖아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 크게 나올 내용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부분. 자, 고급 알케인은 할로젠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 알케인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탄소의 차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의 차수가 다른 형태들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CH4잖아. 이 탄소 원자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데 얘 차수가 다 달라요? 동일하잖아. 그쵸? 고급 알케인은 탄소 원자의 차수가 다른 거. 그럼으로 인해서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의 차수까지 다른 거. 당연히 다르겠지? 그런 화합물.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탄소 3개짜리인 프로페인이죠. 왜? 여기 말단 탄소는 몇 차예요? 1차 탄소. 중간 탄소는 몇 차 탄소? 2차 탄소지. 그래서 말단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 여기 CH3고 여기 또 CH3니까 전체 몇 개? 6개의 1차 수소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얘는 2차 탄소잖아요. 2차 탄소의 수소 몇 개? 2개. 2차 수소 2개 존재하는 거. 이렇게 수소 원자의 차수가 달라지는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고급 알케인이라고 부른다.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고, 가장 간단한 프로페인을 이용해서 염소화 반응을 해보고 브로마 반응을 했어요. 반응 세팅은 똑같아요. 클로라이드, Cl2, Br2 똑같이 처리한 거고, UV 파장의 에너지 조건에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2차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클로라이드로 치환된 거, 그게 A고, 1차 탄소 쪽에서 수소 원자가 클로라이드로 치환된 게 이게 B야. 브로마이드도 똑같아요. 2차 탄소 쪽에서 브로마이드로 치환된 게 C, 1차 탄소 쪽에서 변화가 된 게 D, A, B, C, D, 이 4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지겠죠. 이거의 생성 비율을 보니까 클로리네이션, 염소화 반응을 했더니 A와 B가 60대 40이야. C와 D를 보니까 97대 3이야. 반응 조건은 똑같고 굳이 차이가 난다. 굳이가 아니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는 Cl2와 Br2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생성물의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예요. 얘는 뭐 6대 4가 되는 거고 얘는 97대 3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할게 그 선택성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자, 수소 원자의 일단 반응성을 봅시다. 1차 수소와 2차 수소의 반응성을 좀 비교해 볼 건데, 자, 1차 수소는 몇 개지요, 총? 1차 수소는 총 6개지. 그쵸?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프로페인에서 1차 수소는 총 6개예요. 6개의 수소 원자가 40% 확률로 변화가 된 거죠. 그쵸? 6개의 수소 원자가 40%의 이제 변화를 일으킨 거고, 2차 수소는 2개야. 2차 수소 2개인 게 몇 퍼센트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60%의 변화를 일으킨 거지. 그렇잖아요. 생성물의 비율이 60대 40이니까.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당 변화를 일으킨 비율을 보니까 1차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하나당 6.67%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2차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하나당 30%의 생성물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오케이?
이건 계산되시죠? 그러면 반응성을 비교해 본 거야. 1차 수소와 2차 수소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니까 몇 대 몇? 6.67 대 30이 되는 거잖아요. 2차 수소의 반응성이 1차 수소에 비해서 4.5배만큼 더 큰 거예요. 어떤 반응을 했을 때? 클로리네이션 반응을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브로미네이션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1차 수소는 이제 하나의 수소 한 0.5%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2차 수소는 48.5%의 비율로 생성물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여기서는 1차 수소와 2차 수소의 반응성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나? 97배만큼 차이가 나. 클로리네이션과 브로미네이션 사용하는 할로젠의 소스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까지 선택성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건 알케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 똑같은 프로페인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1차 수소와 2차 수소에서의 반응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건 반응성을 비교해 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해볼 게 에너지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에너지. 자, 염소 반응에서 1차 수소가 치환되는 형태. 여기 수소가 Cl2 라디칼과 반응, Cl 라디칼과 반응하는 거죠. 이게 전파 1단계예요. 전파 1단계. 전파 1단계에서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는 2차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이제 수소가 관여되는 전파 1단계예요. 자, 에너지를 계산한 거야. 결합이 이제 끊어지는 결합은 CH 결합이 여기서 끊어지고 생성되는 결합은 H와 Cl 사이의 결합이 생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파 1단계의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 에너지가 마이너스 5kcal/몰이에요. 발열 반응이라는 거지. 발열 반응. 근데 2차 수소가 관여될 때 이때도 발열 반응인데 8kcal/몰의 에너지 차이가 난대요. 차이가 나는 건 여기 CH 결합 1차일 때와 2차일 때의 그 결합 에너지 값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제 값이 3kcal/몰 정도의 에너지 차이를 보이게 되네요. 근데 둘 다 일단 발열 반응이에요. 전파 1단계는. 맞잖아요? 그쵸? 똑같은 개념을 브로미네이션 반응을 했을 때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는 10kcal/몰의 흡열 반응이고 얘는 7kcal/몰의 흡열 반응이에요. 7kcal/몰의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거를 비교해 놓은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클로리네이션. 그 다음에 뒤쪽에 브로미네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 클로리네이션은 전파 1단계, 여기 전파 1단계 과정이에요. 발열 반응이었어. 그리고 이 에너지 차이가 5kcal/몰, 8kcal/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이 전파 1단계에서 이 에너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발열 반응이긴 한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에너지 차이, 엔탈피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반응률 차이가 3kcal/몰이 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선택성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도 3kcal/몰의 에너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브로미네이션, 얘는 선택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얘도 몇 kcal/몰이야? 3kcal/몰이야. 1차 라디칼, 2차 라디칼이 생성되는 전파 1단계에서의 각각의 에너지 차이는 3kcal/몰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지? 전파 1단계에서 이 엔탈피 변화, 반응열의 차이는 선택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이 아니구나. 만약에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3kcal/몰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선택성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차이가 나니까 그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볼 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이 상태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CH, 2차 탄소를 지금 예로 든 건데, CH 결합은 여기 거의 끊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생성되는 쪽에 있는 거죠. 자, 브로미네이션을 보니까 여기 CH 결합, HBr 결합. 지금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까요? 자, 수소 환자가 존재하는 위치를 좀 보세요. 브로미네이션은 굉장히 브로마이드 쪽에 가깝게 존재하죠. 이게 가깝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합이 더 강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이게 뭔다는 얘기는 결합이 되게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브로미네이션 반응에서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되게 약한 결합인 거고, H와 Br 사이의 결합이 되게 강한 결합인 거예요. 맞죠? 이 구조를 해석해 보면 클로리네이션은 얘가 가깝잖아. 얘가 되게 강한 결합인 거고, 이 결합은 되게 약한 결합인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나네. 그쵸? 그러니까 전이 상태에서 염소와 반응할 때는 여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과정, 여기가 거의 끊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브로미네이션 반응에서는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의 결합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좀 비교해 보시고, 자,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이 필요한 거야.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몬드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하몬드 가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발열 반응이고, 이게 흡열 반응이니까, 저게 발열 반응이고, 이게 흡열 반응이니까, 선택성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맞기는 한데, 그거를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과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얘 흡열 반응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반응 속도를 연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고,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 속도가 느릴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얘가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이쪽 부분의 선택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땡이에요. 왜? 얘는 지금 뭘 비교한 거야? 에너지를 비교한 거야. 이건 뭐죠?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본 거야.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그쵸? 얘는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본 거야.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본 거를 반응 속도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팩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에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반응 속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발열 반응인 것과 흡열 반응인 것의 차이, 그게 선택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결과, 선택성까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개념이 필요해. 그게 뭐다? 하몬드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몬드 가설이 뭐냐면, 하몬드 가설,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제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몬드 가설에 따르면, 특정 반응의 전이 상태 구조는 반응물과 생성물 중 에너지적으로 더 가까운 것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해되셨어요? 특정 반응의 전이 상태 구조는 반응물과 생성물 중 에너지적으로 더 가까운 것의 구조와 유사하다. 자, 발열 반응의 전이 상태 구조는 반응물과 유사하고, 흡열 반응의 전이 상태 구조는 생성물과 유사해요. 자, 보세요. 발열 반응이지. 전이 상태, 에너지로 보았을 때 뭐가 더 가까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에너지로 뭐가 더 가까워? 얘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발열 반응에서의 전이 상태의 구조는 어느 상태와 더 유사하다? 반응물과 유사하다. 에너지와 구조가 더 유사하다. 흡열 반응에서는 이 전이 상태 구조가 뭐와 더 유사하다? 생성물 쪽과 유사하다. 생성물의 에너지와 구조와 유사하다. 이게 하몬드 가설이에요.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몬드 가설이야. 자, 그럼 이거를 적용을 해봐야겠지? 자, 보세요. 이게 염소화 반응이었잖아. 염소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럼 발열 반응에서 전 상태 구조는 뭐와 더 유사해? 반응물과 유사해. 여기에 전이 상태 구조는 뭐와 유사해? 반응물과 유사해. 근데 반응물이 차이가 나? 1차 탄소 라디칼, 2차 탄소 라디칼을 생성하는 거에 반응물이 차이가 나나요? 동일하거든? 동일하잖아. 그쵸? 동일해. 여기로부터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물론 1차와 2차 사이에서 이 끊어지는 거의 정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1kcal/mol 정도는 나긴 나요. 근데 그 값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 왜? 여기에서의 전이 상태 구조는 앞쪽에서 본 것처럼 CH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 상태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야, 완전히. 여기는 거의 생성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 끊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아주 크지가 않은 거죠. 클로리네이션에서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몇이야? 1kcal/mol인 거야. 자, 반면에 이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알케인이 이제 Cl 라디칼과 반응을 할 때 1차, 2차, 3차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될 때 그 선택성을 보니까
평균적인 선택성이 몇이야? 1대 3.9 대 5.1인 거야. 1대 3.9 대 5.1인 거야. 왜?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이 선택성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왜? 이 전이 상태의 구조는 반응물과 유사한데 반응물은 다 동일하고, 이 전이 상태에서 끊어지는 정도, CH 결합이 끊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선택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자, 반면에 브로마 반응. 브로마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그 흡열 반응에서의 전이 상태 구조는 생성물과 유사해. 근데 생성물은 아예 달라. 1차 탄소 라디칼과 2차 탄소 라디칼로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전이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와 비슷해진 거죠. 앞쪽은 여기 에너지 차이가 반응물 쪽의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반응물이 아예 같으니까 사실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과정에서도 끊어지는 결합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 차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값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브로미네이션 반응에서는 이 값의 크기에 거의 가까워지는 전이 상태 에너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값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왜? 전이 상태 구조는 생성물과 유사한데 생성물은 서로 다른 형태이고, 그 말은 이 결합은 거의 끊어져 있고 이 결합은 굉장히 강하게 생성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거의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물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얘가 2.5kcal/몰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1kcal/몰이고 앞쪽은, 여기는 2.5kcal/몰이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 1.5kcal/몰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선택성이 나죠? 이 반응 선택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5kcal/몰은 충분히 크고도 큰 에너지인 거예요. 충분히 크고 에너지야. 이해됐어요? 정말 미묘한 값의 차이만으로도 선택성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센시티브한 거거든. 되게 센시티브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가 실제 에너지 차이로 봤을 때 1.5kcal/몰은 진짜 작은 에너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반응이 결정이 되는, 반응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그 선택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1.5kcal/몰은 충분히 큰 에너지예요. 그 선택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브로미네이션을 비교해 봤더니 얘는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선택성이 1대 82대 1600이더라. 요거 관련된 문제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선택성 비교하는 것들. 꼭 출제가 되니까 여기 부분은 좀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알케인의 반응에서는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체화학적인 부분, 중간에 이체화학적인 부분이 실제 이체화학을 공부하면 그 부분도 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개의 화합물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지, 그 화합물의 이제 개수,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고,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선택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문제로 출제해 주는 요인이 꽤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강의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3장은 이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특히 메커니즘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꼭 복습 철저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